황심이 공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는 최근 암이란 질병이 무엇인지, 항암은 또 어떤 의미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여러 차례 가졌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고자 이번 주 황심소에서는 우리 마음의 아픔을 읽어주시는 황상민 박사님과 우리 몸의 아픔을 연구하는 통증 전문의 이연주 선생님을 함께 모시고 유방암을 주제로 나눈 귀한 이야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유방암 시리즈 제3편 유방암만큼 생기도 걱정이라는 예술가의 속사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현수 선생님, 몸의 전문가는 몸의 아픔에 대해서 아픈 몸을 거부하는 사회에게 라는 이 시사인의 특집 기사에 대해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재 씨는 아프다는 사실보다 아픈 몸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 때문에 슬펐다. 자고 일어나면 흰색 베개 커버 위로 머리카락이 수북히 떨어져 있었다. 정재 씨가 유방암 사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막 시작한 후였다. 이참에 여성성을 벗어보는 실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암 환자의 민머리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시선에 의문이 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삭발식 생중계를 했다. 영상 속에는 윙하고 울리는 바리캉 소리, 사이로 시원하다, 두상이 예쁘다 하는 말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담겼다. 야, 이분은 상당히 친구들과의 관계나 사회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또 그거를 나름대로 상당히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네요. 본인이 암 환자가 돼가지고 암 환자의 민머리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를 자기 하나의 마치 떠들썩한 축제 이벤트로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분은 항암 치료 성공하시고요. 유방암 사기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결코 심각한 상황에 드시지 않을 분 같아라는 그 마음이 저는 읽히는데 어떠세요? 암을 진단받고선 또 하나의 새로운 또 스토리로 또 활용을 해서 인생을 또 재밌게 또 만드시. 그렇죠. 예, 역시 말하면서도 좀 이건 아닌데. 그러게요. 했네요. 몸의 통증을 푸시는 분은 이래서 안타깝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질병과 함께하는 삶이 늘 슬픔과 좌절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정 씨는 서울 중구 을지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기획자다. 그렇죠. 맞아요. 기록적인 폭염이 한참이던 2018년 여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가 아픈지 검사받기도 부담이 되는 재정 상태라 계속 미뤄왔거든요. 프리랜서 기획자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투잡이 필수인 삶을 살았다.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지만 과로 때문이었겠거니 혹은 더운 날씨 때문이겠거니 했다. 이분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삶을 그냥 끌고 나가니까 몸이 대신 야, 그러면 너가 죽을 수 있는 이유를 줄게. 그러면서 유방암을 만들었다면 이분은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지만은 자기 스스로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인식하고 즐기면서 사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기가 바라는 만큼의 어떤 멋진 삶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여성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자기가 거부하고 여성성에 대한 통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동시에 다 있다라는 것. 그래서 유방암이 사기가 되는 끝까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저 예술기획자 일이 하려면 생각보다 되게 거칠고 그런가요? 제가 잘 몰라갖고 그런데. 진짜 소위 말해서 막노동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좋아서 하지만은 주위 사람들은 그거를 거의 뭐 이 가사 도우미 대하듯이 대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마치 그냥 그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우리 김 선생, 그렇죠? 본인이 예술 창작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들이 진짜 예술가냐 창작자냐 이런 가치를 인정받기보다는 그냥 눈먼 돈 얻어가는 뭐 취급하는 이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가끔 때때로 느낄 때도 있죠.
때때로 느낀다. 저분은 이제 뭐 본인이 그래 니들이 뭔 소리를 해라 나는 내대로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저런 분은 아마 안 걸려요. 네. 화병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지하철 플랫폼에서 쓰러지고 나서야 몸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혹은 눈에 보일 정도로 커져 있었다. 주변 장기까지 암이 전이되어 있는 탓에 검사와 수술, 집중 치료가 지난하게 반복되었다. 붙잡고 있던 일들을 한꺼번에 놓아야 했다. 정씨는 아프니까 잠시 쉴 수 있더라 라며 웃었다. 1년간 항암 치료를 8번 받았다. 그 사이 유방암 4기 생존자라는 수식어가 생겼다. 어떤 날은 손끝 하나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어떤 날은 항암 끝나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생각하느라 설레기도 했다. 매 순간 격렬히 슬퍼할 수만은 없었다. 아프면 아픈 대로의 삶이 있을 것이라고 정씨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오히려 울상이 된 지인들의 걱정과 위로를 받으며 괜찮다 안심시키느라 매번 진을 뺐다. 사회가 질병에 대해 얼마나 낯설어 하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아픈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쉽게 대상화되었다. 아프다는 사실보다 아픈 몸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 때문에 슬펐다. 정씨는 질병과 함께 사는 소소한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암 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싶었다. 이분 진짜 훌륭하시네요. 질병이라고 해서 피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고 또 내가 암 환자라고 하는 그 레떼를 갖는다고 해서 내가 기피돼야 될 인물도 아니고 나의 사회적 관계와 생활에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아픈 몸을 대하는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일상 삶의 일부지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분은 목 놓았어 외치고 싶고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상황이네요. 진짜 훌륭하세요. 진짜 이분 황심소에 나오셔야 되는데 네 또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끝내고 머리가 다시 자라기 전에 빡빡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친구들이 우러러 보고 있는 여자 부처가 된 유쾌한 환자의 모습이었다. 아픈 사람이 질병에 대해 자꾸 얘기해야 덜 불편해질 것 같았어요. 이게 일상인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네, 훌륭해요. 진짜 이분은 사실 이 유방암 4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생채기가 입었어요 라고 정도 하는 그 정도 일이 되고 미국 같으면 이런 이제 유방암 진단 받았다 그리고 수술한다 이러면 이런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서 유방암 수술이나 또는 나중에 유방암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수술비까지 모아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다 시시하는 그런 게 있죠. 네, 뭐 핑크 리본 행사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핑크 리본 행사는 참 많이 하는데 예. 그거는 그냥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자신의 삶에 있어 새로운 하나의 이벤트로 그렇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아직도 약간은 어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올해 초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구직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처방받은 유방암 치료제 임렌스가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약값으로만 한 달에 300만 원을 쓴 뒤로부터였다.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2만 원으로 인하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유방암 치료제가 엄청 고가하고 심지어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됐다가 이제 보험이 적용돼가지고 300만 원이 12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약이 찾아보니까 네. 폐경 후 유방암에서는 이제 인정이 됐었는데 저도 폐경 전 여성에서는 인정이 안 안 됐다가 됐어요. 작년 6월부터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왜 폐경 전과 후로 나뉘어요? 그게 이제 유방암 종류가 조금 갈리더라고요. 호르몬 뭐 리셉터 작용이 되는 유방암의 종류가 있고 유방암의 종류에 따라서 예. 근데 진짜 웃기잖아요. 폐경 전 여성에게 유방이 중요할까요? 폐경 후 여성에게 유방이 중요할까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유독 폐경 전 여성의 유방암 비율이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뭘까요?
폐경 후 여성인 경우에는 유방의 존재에 대해서 폐경 전보다는 유방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꼭 뭐 여성에게 있어의 유방의 존재를 어떤 출산과 연결시키는 거는 그 저급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러면 이 폐경 전 여성에게 있어 유방암이 생기면 그거를 국가가 더 지원을 해줘야지. 희한하게도 폐경 후 여성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폐경 전은 지원을 안 해줬다. 이거는 뭘 뜻하느냐? 뭘 뜻하느냐? 그랬더니 뭐 폐경 전과 후는 어쩌죠? 아니에요. 그거는 급여를 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급여를 정하는 인간은 폐경 전 여성이 유방에 걸린 게 중요할까요? 폐경 후 여성이 유방암에 걸린 게 중요할까요? 급여 정하는 인간들이 다 부인들이 이 유방암 걸릴 가능성이 높은 인간들이에요. 다 그분들이 폐경 후 가능성이 높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상상은 안 해봤네요. 그런 네. 상상 안 합니다. 사실 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딸뻘이거나 어린 여성이 유방암에 걸렸다면 이거는 얘들이 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서 그래. 뭐 지금 뭘 유방암에 걸릴 정도 같아. 그거는 네가 책임져. 그런데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는 아마 이거는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급여 비급여를 결정했다고는 누구도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은 급여를 정하는 중앙급여위원회 거기에 소속된 분들의 연령대와 그분들의 그걸 봤을 때 이런 상상을 했다면 놀라운 추론이죠, 그죠? 네. 네, 이건 저희 추론입니다. 자, 다음 내용 어떻게 됐어요? 아픈 몸으로 일을 하는 것은 매번 의심에 부딪히는 일이기도 했다. 이력서에 생긴 2년간의 공백은 정 씨가 해명해야 할 숙제가 되었다. 아파서 쉬었다고 말하면 면접관들은 왜 암 환자가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는 안 아픈지 되물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면서도 정 씨는 늘 거짓말하는 것 같았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청년 일자리를 소개받기도 했지만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조항 앞에서 지원을 망설이게 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마저 다 건강을 기본값으로 상정하는 것 같아요. 아픈 몸도 노동을 원해요. 아픈 몸은 돈이 많이 드니까요.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네. 이분은 본인이 유방암 걸리고 10년이 유방암에서 이분은 이제 회복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에게 있어서 유방암이 걸린 거는 본인이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너무 끌려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자기 몸이 대신 그 절규하듯이 암 종양을 만들어냈는데 그 유방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자기 자신의 아픔을 상당히 즐거운 자신의 삶에 있어 새로운 축제로 만들고 그런 측면에서 유방암에서 충분히 벗어났는데 그 이후에 암 치료라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된다는 그 삶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노동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받아들이는데 아픈 몸도 노동을 원해요. 아픈 몸은 돈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분은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일해야 되는 것인데 어쩌다가 자기가 암 환자임에도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를 했어요. 자기가 왜 쉬었냐라는 그런 질문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뭐 누가 내가 쉬었든지 일했든지 그거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걸 스스로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 고용복지센터에서 청년 일자리를 소개받는다든지 어떤 이 기관에서 일을 하는 본인이 사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암에 걸렸는데 다시 과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더 심하게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지원하면서 자기 일자리를 찾는 거는 그거는 좀 안타깝네요. 진짜 자기가 이 암이 왜 걸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암을 좀 더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암이 걸리게 된 몸의 이야기를 마음이 좀 더 잘 알게 된다면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노동을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를 꾸려나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암에 걸려가지고 회복하면서 아픈 몸에서 살아가려면 본인이 아예 SNS를 오픈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친구나 저를 아시는 분, 저를 모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유방암 4기에서 지금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유방암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저의 아픈 몸이 아니라 내가 이 아프고 또 힘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저희 삶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즐거운 만큼 지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픈 만큼 저를 지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얻는 만큼 저를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뭐 가세연에서 슈퍼챗 받듯이 이분도 얼마든지 일주일에 30분 1시간씩 그냥 방송 오픈해가지고 충분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거로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자는데 왜 면접관 앞에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제가 아프지만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본인도 믿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어떻게 자신의 병 또는 유방암 이런 거를 치료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삶의 아픔 또는 마음의 고통을 병이라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픈 몸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 말이 참 아픈 몸이라고 네, 표현하신 게 진짜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살아가시려고 하는데 뭔가가 큰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네. 네. 그동안 선생님 참 많은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 몸과 마음의 그 소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동안 제가 정말 통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었고 통증 전문의로서 10년 동안 생활하셨는데도 그게 오해의 연속이고 오해의 축적이었군요. 깊게 뭔가 파고 들어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 좀 큰 틀에서 통증을 바라보니까 통증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편안하게 더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얘기를 할 때 두려운 마음보다는 이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분의 말투나 아니면 이분이 하시는 얘기에서도 통증의 단서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오히려 조금 더 재미있게 진료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아유 훌륭하세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